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30년 만에 찾아온 기회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테슬라가 몰빵 중인 차세대 2차 전지 저평가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정말 빠른 성장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가 22,100명이고요. 3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만 명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한다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는데 2만 명 구독자 이벤트를 어떻게 진행하냐? 방송 끝까지 보시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려드리니까 구독자 이벤트 꼭 참여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딴 거 안 바랍니다.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들 많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이 영상들 보시고 저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 오늘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30년 만에 찾아온 기회라는 건데 이게 뭔 소리냐? 하나하나 설명드리겠는데 그 이전에 일단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증시가 상당히 좀 수급이 없고 재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 한다면은 보통 그런 경우가 휴가가 많거나 휴일이 많으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설날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연말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사실상 지수가 강하지 못하고 종목들도 많이 움직이지 못하고, 그리고 주말, 월말, 연말이 항상 이 주가 움직임이라든가 흐름들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다면은 연봉이 마감되는 시점이다라는 거는 그 연봉 자체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일정 수준으로 빠지지도 않게끔 맞춰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움직임이 크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개별주들 또는 수급이 약하거나 시가총액이 작은 애들만 움직이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는 오히려 저가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오히려 연초에 이슈가 있는 기업들을 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30년 만에 찾아온 2차 전지 저희 차세대 대장주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집중하시고 배우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 2차 전지 최근에 수급 안 좋지 않냐? 이거를 굳이 왜 찍어야 되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 비중 자기 지분 10% 매각 목표 충분히 달성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2차 전지가 반등 나오는 시점, 상승 나오는 시점이 언제냐고 물어봤을 때 일론 머스크가 자기 지분을 거의 다 팔았을 때, 지분 10%를 최근 부자 증세로 인해서 팔까 말까 물어봤다가 팔라고 투자자들이 투표를 해주면서 그럼 지분 10% 매도할게요 라고 하면서 매도를 하고 나서 테슬라가 좀 많이 하락이 나아졌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기를 난 충분히 다 팔았다. 뭐 더 이상 안 팔아도 되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보유 주식 10% 매각 공약을 달성할 만큼 테슬라 주식을 충분히 매도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쭉 보시면 저는 주식 판매와 스톡옵션 행사로 테슬라 지분의 10% 상당을 매각을 했습니다. 약 60만 주를 추가로 매도를 하고 스톡옵션 200만 주에 대한 권리를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간 약 1350만 주를 팔았고요. 그가 지난달 6일 트위터를 통해 보유 지분 10%를 매각했다고 공약한 데 따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 1700만 주 상당으로 추정이 됐는데 대략 한 1350만 주를 팔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매각 행위가 220만 주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세금을 감당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리겠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는데, 이제 부자 증세라는 게 있습니다. 부자 증세가 뭐냐면은 주식을 매도를 하지 않더라도 주식을 그냥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산이 1조 이상 있고 매년 1000억 이상 버는 사람한테만. 그게 이제 일론 머스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나는 지금 주식 이거 하려면 세금 내려면 주식 팔아야 돼. 그래서 판 겁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주식을 판매했지만 1640만 주의 스톡 옵션을 주당 6.24달러에 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행사를 했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보유 지분은 오히려 늘렸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세금은 좀 과도한 거 아니냐?
캘리포니아는 기회 땅이었지만 지금은 과잉 규제, 과잉 과세 땅으로 좀 변해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론 머스크의 자산은 292조로 전 세계 1위 부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매도를 다 했습니다라고 해서 테슬라의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도를 했다라고 하는 순간 단기 급등세가 강하게 나와주고 있죠.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 팔게요, 팔게요, 팔게요 하니까 오를 새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팔자마자 나는 전량 매도했습니다. 더 이상 팔 일이 없네요. 하자마자 바닥에서 상승이라든가 좀 우상 형세가 나와주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는 2차 전지 상승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해외 이슈뿐만 아니라 국내 이슈도 나와졌죠. 무슨 이슈? 바로 엔진으로 30년간 달려온 현대차가 R&D 조직을 싹 바꿔서 전기차에 올인했다. 어떻게 보면은 30년간 거의 한 길을 달려온 기업이었는데 30년 만에 우리한테 기회가 왔다. 30년 만에 기회가 찾아왔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쭉 보시면은 현대차 그룹이 연구개발 R&D 본부 내 엔진 개발 센터를 전격 폐지했습니다. 뭔 소리냐? 엔진을 안 만들겠다라는 거죠. 이제 완전히 친환경으로 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파워트레인 담당 조직은 전동화 개발 담당으로 전면 개편했고 더 이상 내연기관 엔진 신모델은 내놓지 않겠다라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솔린이나 디젤이라든가 그 관련된 엔진을 더 이상 업그레이드하지 않겠다. 개발은 지금까지만 하고 앞으로는 2차 전지 전기차에만 집중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죠. 1991년 약 30년 전부터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한 알파 엔진을 시작으로 약 30년 동안 현대차를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 위치 올려놓은 지금까지 이제 내연기관 엔진을 포기하고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한다라는 거죠. 현대차는 지난 17일 사상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본부 조직 개편을 단행을 했고 남양연구소로 불리는 연구개발본부는 R&D 인력만 12,000명 규모로 두뇌에 해당하는 핵심 조직입니다. 근데 이 두뇌를 완전 엎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보다 우리는 전기차로만 갑니다라고 싹 엎어버렸다는 뜻이고 현대차는 엔진 동력을 바퀴까지 전달하는 모든 장치를 총괄하는 파워트레인 담당을 전기차 R&D 전담 조직인 전동화 개발 담당으로 바꿨고 엔진 개발 센터는 아예 없애고 파워트레인 관련 센터는 모두 전동화 관련 조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연말 인사에서 새로운 연구개발 본부장을 맡은 박정국 사장은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젠 전동화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무조건 전기차 가야 된다는 거죠. 과거의 큰 자산을 미래의 혁신으로 이뤄가기 위해서는 엔진 변속기 전동화 체계를 설계 시험 중심 기능별 체계로 변경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기차로 빨리 가자 뭐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쭉 보시면 변방에 이름 없는 자동차 제조사를 글로벌 톱5로 끌어올린 현대자동차 기아의 내연기관 개발 조직이 사라지고 전기 자동차 개발을 점당하는 조직이 새로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파워트레인 이런 게 안 들어가고요. 완전히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를 조금 확대해서 보겠는데 연구개발본부가 있고요. 그 밑에 파워트레인 담당이 전동화 개발 담당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배터리 개발센터가 신설이 되고요. 엔진 개발센터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 시스템 개발센터는 전동화, 파워트레인 성능 개발센터는 전동화 성능 개발센터로, 전동화 개발센터는 그대로 전동화 설계센터로, 그다음 파워트레인 지원 담당을 전동화 지원팀으로 해서 싹 다 그냥 전기차로 못방을 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그룹은 조직 개편을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모두 바꿔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차 기아 연구개발본부 조직 개편안이 공개되자 그룹 내에서도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의 엔진 개발은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차 같은 경우에는 이 알파 엔진, 아까 독자 엔진을 개발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1991년에 처음 엔진을 내놓았고 현재가 30년이 지난 상태로 이 엔진이 사실상 현대차를 전 세계 1위 또는 전 세계 상위권으로 올려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열심히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미는 만큼 현재 이 현대차도 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오케이, 테슬라도 밀고 있고 지금 현대차도 밀고 있고 다 밀고 있는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다? 오케이, 테슬라도 2차 전지
전기차, 그다음에 현대차도 2차 전지 전기차 알겠어요. 근데 그러면은 다른 데는 없나요? 화웨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화웨이, 테슬라 나와라. 훅먼카로 중국 전기차 시장 진출한다라 밝혔습니다. 우리가 흔히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하는 전자제품들, 그리고 우리가 화웨이로 알고 있죠. 그리고 화웨이가 독자 모바일 OS 하모니 OS를 적용한 SUV 전기차 아이토가 테슬라 모델 Y의 성능을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하며 세부 스펙을 공개를 했습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리처드 유 화웨이 최고 경영자는 출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아이토 M5 모델을 2월 20일 날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내달부터 약 1월부터 선예약이 들어가고요. 쭉 보시면은 유 CEO는 아이토 M5 모델이 하모니 OS를 적용하는 첫 차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화웨이 자체의 OS죠. 아이토는 화웨이가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사이리스와 합작해서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M5 모델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디자인 엔지니어링, 화웨이 기술이 대거 들어갔다. 그러니까 화웨이가 그냥 자체적으로 만든 전기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모양으로 보면은 약간 람보르기니 우루스 느낌이 살짝 나기도 하고요. 플러스 알파로 약간 포르쉐 약간 마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SUV 느낌이 살짝 나는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테슬라의 모델 Y를 저격하며 i2 M5는 모델 Y보다 더 나은 최고 속도와 주행 거리를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격 부분에서도 테슬라보다 한 뭐 1,000만 원까지는 아니어도 한 800만 원 정도는 조금 저렴하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네보다 솔직히 기능도 좋은데 가격도 싸다. 화웨이 측 주장과 달리 i2 M5는 순수 전기차가 가솔린 연료 탱크를 탑재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가깝기 때문에 모델 Y랑 비교해 좀 그렇지 않나라고 하는 건데, 한 번 충전으로 1195km를 달립니다. 정말 멀리 달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많이 달리면은 뭐 500km 이렇게 600km 달리는데 1100이면은 굉장히 멀리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중 방음유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요한 건데, 어쨌든 하웨이도 전기차 시장에 2월 중후반쯤에 출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전 예약은 1월부터 사전 예약이 들어갑니다. 화웨이. 오케이. 화웨이도 전기차 하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또 테슬라가 나도 테슬라를 잡으러 가겠다. 누가? 볼보와 중국 합작사 전기차가 폴스타입니다. 국내 상륙하고요. 나도 테슬라를 잡겠다. 화웨이도 잡겠다. 누가? 네. 합작사 폴스타도 잡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새로 만들어진 전기차고요. 모양을 봤을 때는 약간 스팅어와 좀 느낌이 비슷한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볼보와 중국 지리자동차가 합작한 전기차 전문 브랜드 폴스타가 21일 한국 시장에 공식 출범을 합니다. 국내 전기차 전문 브랜드가 들어온 거는 테슬라에 이어서 폴스타가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브랜드죠. 네, 데스티네이션 서울에서 열린 폴스타 론칭 미디어 간담회에서 한국 시장 전략을 소개하면서 폴스타는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로, 아까 뭐 화이도 프리미엄이라면서 다 프리미엄이에요. 근데 애초에 프리미엄의 원조는 어디냐면은 루시드 모터스예요. 루시드 모터스 미국에 있죠. 얘네가 원래 프리미엄의 원조인데 전부 다 지금 프리미엄이라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전기차 브랜드가 아닌 새로운 프리미엄 전기차의 이정표를 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한국 시장 신차 계획에 대해 함 CEO는 2024년까지 총 4개의 프리미엄 전기차를 매년 선보일 거고, 폴스타는 내년 1월 폴스타 2 출시를 시작으로 같은 해 폴스타 3를 공개를 한다. 그래서 SUV 폴스타 3는 볼보 플래그십 대형 SUV XC90을 기반으로 한 모델이고요. XC90은 대한민국에서 보는 볼보의 SUV는 다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다. XC90. 사실상 뭐 사망자가 한 명도 없는 자동차. 그렇게 유명합니다. 그게 이제 XC90이고요. 2023년 중형 SUV 폴스타 4, 2024년에 폴스타 5 등등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배터리를 탑재를 해서 출력 총 408마력, 최대 660Nm의 성능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1회 충전 시 주행 거리는 약 540km, 그냥 평균 수준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폴스타 2의 출고 시점은 내년 4월이고요. 아까 화웨이는 2월이었고요. 대한민국은 이번에 폴스타 2가 4월에 중순에 이제 발표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반도체 공급이 부족한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차량 판매는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그러니까 지점이었다는 소리죠.
주문 문의부터 문의 결제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스타 전 차량은 전국 31곳의 볼보 서비스 센터에서 차량 점검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뭐 굳이 폴스타 지점이 필요하냐? 뭐 이런 느낌이고요. 2026년까지 약 3만 대 이상을 한국에다 팔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잡을 만한 기업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폴스타도 잡겠다고 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배터리 2차 전지 이슈가 나와주면서 여기서 싸움이 시작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NCM 대 어디 LFP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나온 거죠. 니켈, 코발트, 망간 대 어디 이제 리튬, 인산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NCM 대 LFP 배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은 사실상 LFP가 낫냐 NCM이 낫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또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중 배터리 전쟁 시작입니다. LFP 배터리 역습, 러블코 받는 중국, 점유율을 잃는 한국인데, 최근에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쓰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사실상 이 배터리 업계가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LFP 대부분을 중국이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제 보통 NCM 배터리가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LFP를 하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진출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또 한 번 변화를 맞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척당한 리튬 인산철 양극재 LFP 배터리, 중국의 새로운 기술 개발로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한민국이 좀 뒤늦게 뛰어들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중국이 먼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뺏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글로벌 투자하는 모건 스탠리는 보고서를 통해 배터리의 제2의 석유다라고 비유를 했고요. 배터리는 새로운 산업 질서를 확립하고 100년 동안 지속된 공급망을 재편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제조사들은 지난해까지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 선두를 놓고 각축전을 벌였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연간 누적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 점유율 23.5%를 이렇게 1위, 23%의 이제 차지한 CATL과 0.05% 차이로 조금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2위인데 거의 1위에 가까운 2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뒤로 SDI, SK이노베이션 따라오고 있고요. 한국은 보통 NCM, NCA,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 위주인데, 중국의 이제 LFP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 기대감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테슬라라든가 사실상 이 다른 기업들이 좀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폭스바겐과 다임러, 포드, 애플 등등 LFP 배터리를 확대 채용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LFP가 사실상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NCM보다 조금 무겁고, 그러니까 NCM보다 조금 무겁고 힘도 약하다. 이게 이제 LFP예요. 근데 조금 싸다. 그래서 싼 맛에 조금 저가 차량에 쓴다라는 건데, 사실상 좀 더 좋은 거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지만 최근에 LFP가 그만큼 기술력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에 LFP 배터리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또 이제 CATL이 한국에 지사를 차렸습니다. 상당히 지금 좀 경쟁 상대가 조금 치열해지는 상태인데, LFP 배터리가 주목받게 된 이유는 기존의 단점이라 불리던 에너지 효율이 최근 들어서 기술력이 향상됐다라는 거예요. CATL과 BYD가 도입한 CTP는 배터리 셀에서 모듈을 거쳐 팩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모듈을 생략을 해서, 그러니까 에너지 팩당 에너지 밀도를 높여가지고 배터리 셀 적용 효율을 기존 40%에서 60%까지 대략 50%가량을 성장시켰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ATL은 CTP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CTC 기술도 2025년에 도입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CATL도 LFP 하나만으로 주행거리를 800km까지 늘릴 수 있다. 이 정도면은 성능이 NCM에 좀 우리가 딸리지 않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중국에서 이제 공개한 테슬라 모델 3 사양에 따르면 CATL이 생산한 LFP 배터리가 탑재한 차량의 주행 거리는 468km인데 NCA가 455km다. NCM이 445km고 LFP가 더 강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LFP가 이거 너무 이거 센 거 아니냐, 최근 들어가지고 좀 경쟁이 심해지는 거 아니냐 놔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한다면은, 그래서 LFP와 NCA, NCM 뭐가 좋은 거냐 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테슬라 모델 3 LFP NCA 배터리 차량 비교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중국산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착상한 테슬라가 중국과 유럽에 이어 미국 판매용 모델 3에도
채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트림 중 미국과 중국에서 생산된 차량에 각각 파나소닉, 그러니까 NCA와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NCM,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가 탑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 망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탠더드 스트림엔 기존 파나소닉 배터리에서 중국산 LFP 배터리 채택이 늘고 있고,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다라는 거죠. 쭉 확인을 해보니까 어, LF 배터리 채택한 모델 3는 공차 중량이 1825kg, 반면에 NCA 배터리 모델은 1700kg. 두 차량 간의 중량 차이는 사실상 125kg고, 그만큼 무겁다는 거는 힘이 더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더 들어가면은 좀 더 오래 못 가고 배터리가 빨리 닳는 게 있는데, 두 차량의 1회 충전 후 주행 거리는 LFP 트림이 440km, NCA가 448km로 무게가 125kg나 차이가 나는데 거리는 비슷한데 LFP가 왜 딸린다는 거지? 라고 또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쭉 가보면 모델 3 NCA, NCM 배터리를 탑재를 하면은 배터리 용량을 최대 76kW 수준까지 채울 수 있지만, LF 배터리는 555kW가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거기 안에 들어가는 사실 밀도가 좀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40%랑 낮는데 LF 배터리 셀이 차지하는 부피가 NCA나 NCM 배터리보다 크고 무겁기 때문에 밀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CTP, CTC 방법을 통해서 밀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밀도를 높인다면 사실상 성능으로 봤을 때도 NCA나 NCM이랑 비슷한데 가격이 30% 저렴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NCM, NCA 쓰냐? LFP를 써야죠. 이런 얘기를 지금 이 비교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이제 LF 배터리를 싣는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 도요타가 내년 공개할 예정인 소형 세단 전기차의 BYD의 LF 배터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후발주자인 만큼이나 가격 경쟁력에서 좀 싸고 좀 괜찮은 LF 배터리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물론 뭐 별로면 안 쓰겠죠. 좋으니까 쓰겠지. 그래서 도요타 비즈의 두 번째 모델에 BYD의 LF 배터리를 넣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도요타도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니 솔직히 최근에 내가 보니까 LFP 배터리 가격이 인상한다고 하던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년에 LFP 배터리 생산 원가가 16%가량 오릅니다. 그래서 K배터리 반사의 기대감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중국계 배터리 업체들이 주력으로 삼은 LFP 생산 비용이 내년 16%가량 비싸진다라는 거예요. 쭉 보면은 LF 배터리 생산 원가는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냐? 리튬 인산철을 주요 원재료로 한 제품인데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탄산 리튬 가격이 오르면서 LF 배터리 가격 올리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BYD 이미 가격을 20%가량 올랐습니다. 뭐 탄산 리튬이 1년 전 비교해봤을 때 317% 올랐다고 하는데 너무 낮았으니까 오르는 폭도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원계가 193%였다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얘는 이미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상승폭이 좀 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간단하게 보자면은 아니 가격 경쟁력이 좋은데 사실상 그러면은 3원계를 쓰는 게 맞지 않을까? LFP가 가격이 올라가면 굳이 내가 LFP 써야 되나? 더 안 좋은 건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3원계가 뭐예요? NCM이에요. 니켈 코발트 망간은 넘쳐날까요? 아니요. 이것도 사실상 공급망 문제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를 재활용하고 재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니켈, 코발트, 망간 가격도 같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LF 배터리 가격 인상이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NCM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큰 영향은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뭐 토요타 뿐만 아니라 뭐 등등의 모든 차가 LFP로 가고 있고, 테슬라 상승에 따라서 누가 LFP 배터리 관련주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들은 뭐냐면 LFP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될 수밖에 없고요. 바닥에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코인테크고요. 코인테크 자체적으로는 기술력이 없지만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FP 이슈가 엮여 있고요. 그리고 파워넷,
그리고 아모그린텍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네 셋이 LFP 대장주입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코인테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이제 한창 테슬라가 LFP 얘기를 할 때 큰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 이후에 저점을 찍어주고 다시 바닥에서 테슬라와 함께 추세 전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파워넷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 때 상승 이후에 추세 전환을 바닥에서 다시 테슬라 반등과 함께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테슬라 때 상승이 나와주고 최근 저점 찍어주고 테슬라 반등과 함께 같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테슬라 악재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내년 연초 좀 기대를 좀 크게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케이, 2차 전지 전기차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는요, 아까 구독자 2만 명 이벤트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진행하시나요? 그리고 난이 이뿐만 아니라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도 매일 무료로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장 시작 전에 급등 예상되는 이슈나 뉴스나 시황도 좀 정리를 무료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라든가 아니면은 테마주 같은 것도 무료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고 있냐라고 한다면은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나는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스마트폰 안에서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 들어가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이 어플 안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구독자 2만 명 이벤트를 여기다가 제가 올려놓을 겁니다. 이 어플에다가 글로써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이벤트로 자료를 받아갈 수 있게끔 글을 올려놓을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구독자 이벤트를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제가 주말 동안에 올려놓을 거니까 꼭 어플 미리 다운받아서 구독자 이벤트 다 100% 무료거든요.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당일 일요 추천주, 급비 분석이 이제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그리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랑 강의랑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당일 리어 추천주가 매일매일 올라갑니다. 12월 24일 추천주까지 올라갔죠. 뭐 이건 수익 났을까요? 보시면 수익이 났다. 이것도 오늘 한 4% 이상 상승이 나오면서 목표가 돌파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언제 27일인 월요일 추천주하고 내가 추천주 또 올려드릴 겁니다. 주말 동안에. 그럼 무료니까 들어와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승률은 괜찮나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ISC도 당연히 4, 5% 이상 수익이 났고요. 그 전 추천주 윌링스 10% 이상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럼 그 전 추천주 실제로 아톰 같은 경우는 10% 이상 급등이 나와줬고요. 웬만한 종목은 수익 나더라. 11월 같은 경우에도 11월 승률이 70%고 23%, 15%, 31%, 19%등 나쁘지 않은 승률을 유지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제가 27일 추천주도 올려드릴 거니까 무료로 100% 무료니까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구독자 2만 명 이벤트도 여기다가 올려놓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끔 이벤트 올려놓을 거니까 꼭꼭꼭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2만 명 이벤트도 이 어플 안에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급비 분석이 뭐냐면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들어가 보시면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모두 다 정리해놨거든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은 다른 이슈를 볼 필요가 없다라고 장 시작 전에 말씀드리고요. 연구소 급비 자료는 뭐냐면은 테마주라든가 기술적 분석 강의들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테마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술적 분석 자료를 다 알려드리거든요. 보시면 뭐 지지와 저항이 뭔지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처럼
테마주, 그다음에 뭐 기술적 분석, 용어 정리 매일 정리를 해 드리고 있고, 뒤로 7 페이지까지 넘어가면은 기술적 분석도 다 정리해 놨으니까 무료로 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구독자 이벤트,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플 꼭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많이 커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22,100명인데 우리 3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딴 거 안 바라고요.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 오늘 영상도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